장원영님의 입술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내 입술만 보면은 예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 얼굴이 장원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일리 제너 입술을 만들면은 환자분한테 싸대기를 맞겠죠. 원장님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입술은 카일리 제너한테는 어울려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 얼굴에 카일리 제너 입술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이거에 맞는 입술을 만들어야 어울리는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 공식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입술 필러만큼은 꼭 HA 필러를 맞으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입술 필러 어떻게 맞아야 진짜 잘 맞을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또 원장님께서 미적인 가이드가 정말 섬세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서 한번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어제도 친구분이 같이 오셔서 이제 입술 필러를 하고 가셨거든요. 요즘 이제 필러, 입술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필러 할 때도 가장 두려워 하시는 거는 너무 어색하면 어떡해요? 이게 너무 티가 나면 어떡해요?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제 분들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오셨고, 고민을 하시다가 그나마 이제 주변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한테 입술 필러 하시면은 완전 너무 티가 안 나는데요? 이거 한 거 맞아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건 저는 사실 입술 필러 할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김태형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러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시술자의 눈썰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술 필러를 할 때 먼저 체크하는 거는 비율이에요. 얘기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저는 먼저 눈, 코, 입의 비율을 봐요. 눈, 코, 입 중에서 입술이 작아 보인다. 그러면 이분은 비율상 무리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 자체의 비율도 보겠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어떤지, 윗입술이 얇은지 아랫입술이 얇은지, 이거를 먼저 보고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기초죠. 이 얘기 할 거면은 사실 시작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입술도 다들 비대칭이 있어요. 그럼 비대칭 여부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거울 갖고 와서 한번 본인 입술 보면서 목표한 상태 먼저 해보세요. 그냥 입술만 지금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입술 보면서 내 코랑 턱이랑 끝나는 라인을 한번 쭉 내려보세요. 입술 중앙부터. 그게 그대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보통 다들 살짝 틀어져 있어요. 대부분은 코랑 입술은 중앙으로 가지만 턱이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았으면은 그럼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정확하게 대칭으로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중앙 부위가, 우리가 보통 센터 부위라고 하죠. 보통 일치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악과 하악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아랫입술은 하악에 붙어 있고 윗입술은 상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비대칭부터 먼저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았으면은 두 번째는 좌우의 길이의 차이를 먼저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윗입술도 그렇고 아랫입술도 그렇고 어떤 분은 오른쪽이 더 길고 어떤 분은 왼쪽이 더 길고 그래요. 양쪽의 길이 차이가 있거든요. 무표정에서 이게 잘 체크가 안 된다고 하면은 한번 이 해보세요. 벌려보는 거죠. 이 한번 해보시면은 양쪽 길이가 다른 게 그 순간 보일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면서 봐야 되는 거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정확하게 평행해서 길어지는지 아니면은 삐뚤어져서 길어지는지 이 할 때 보통 다들 삐뚤어져요. 우리 얼굴은 저도 그렇고 완전한 대칭이 아니에요. 입술도 완전한 대칭이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가 이런 비율이 다르거나 비대칭성인 건 길이가 다른 거, 이런 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찾는 이유는 저는 입술 필러를 하는 거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눈, 코, 입에서 입술이 작아 보이면은 입술 볼륨업을 시켜서 내 비율을 맞추는 거죠. 두 번째는 입술 자체의 비율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 어디가 더 도톰해야 되고 어디가 좀 더 얇아야 되고, 양쪽 길이는 맞출 수 있으면 좀 더 맞춰보고 못 맞추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고, 여기까지가 먼저 눈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다냐? 아니죠. 입술 필러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부위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코 필러하고 어색하다? 그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코가 빡 올라간다? 예를 들어 콧등만 너무 세워지고 콧대는 별로 안 세워졌어요. 그것도 언밸런스 하겠죠. 코만 너무 크고 다른 부위가 너무 작아요. 그것도 언밸런스 하겠죠. 이마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 이마가 다른 부위 볼륨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봉긋해요. 이러면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도
비율이 맞게 올라오면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비율이 맞아야 되냐 이러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입술 필러 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어려운 해부학적 구조 얘기를 좀 할게요. 어렵지만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빨간 부분만 입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레드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술은 하얀 부위도 입술 부위예요. 보통 화이트롤이라고 해요. 아랫입술을 보면 잘 보이실 거예요. 빨간 부분이 있고 그 아래 하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옆에서 보면 하얀 부분도 튀어나와 있거든요. 하얀 부분도 입술의 한 부분이에요. 레드롤과 화이트롤이 있어요. 윗입술도 레드롤과 화이트롤이 있어요. 이걸 먼저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레드롤이 너무 두꺼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화이트롤이 너무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화이트롤이 너무 두껍다고 하면 레드롤을 강조시켜줘야 될 것이고 레드롤이 너무 강조되어 있으면 화이트롤을 어느 정도 강조를 시켜줘야 돼요. 레드롤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고 하면 앞쪽으로 좀 튀어나온 느낌이 들 거고요. 화이트롤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면 안쪽으로 말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튀어나온 입을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반대 모양을 만드느냐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레드롤과 화이트롤 둘 다 우리 입술이다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버밀리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레드롤이에요. 아랫입술의 레드롤, 윗입술의 레드롤 이거를 다 버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버밀리언에서 전체적인 버밀리언의 바디, 중간 부위예요. 빨간 레드롤의 가운데 부위 바디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쪽만 볼륨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먼저 버밀리언 바디들을 어느 정도 볼륨업을 시켜야 되는지를 보거든요. 아랫입술과 윗입술의 버밀리언 바디들을 그 모양을 보통은 먼저 만들고 시작해요. 근데 만들 때 아까 대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왼쪽 입술이 더 작아요. 그럼 왼쪽 버밀리언 바디를 더 강조를 해야 되고 반대면은 반대를 더 강조해야 되고 윗입술이 작으면 윗입술을 더 강조해야 되고 버밀리언 바디에 볼륨업을 시켜서 먼저 대칭성이나 비율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버밀리언 튜버클이라는 게 있어요. 튜버클이라는 거는 보통 살짝 더 돌출된 부위예요. 아랫입술에서는 요 양쪽 하나, 둘 양쪽의 부위 그리고 윗입술에서는 가운데 부위 정도 요 세 개 정도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버밀리언 튜버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튜버클을 보는 거는 특정 모양을 만들 때예요. 어떤 모양이냐? 보통 앵두 같은 입술 만들어 달라고 오실 때가 있어요. 앵두 같은 입술은 쭉 퍼진 입술이 아니에요. 균일하게 퍼진 입술이 아니고 어디가 포인트가 잡힌 거거든요. 이 포인트가 잡힌 게 아랫입술에서는 이 버밀리언 튜버클이 포인트가 잡혀야 돼요.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튜버클을 만들어내요. 버밀리언 튜버클을 아랫입술 양쪽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균일하게 이분한 모양 만드는 게 아니고 테크닉적으로 또 환자분이 원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요거를 잘 가려서 만들어야 돼요. 또 아랫입술을 할 때는 아까 화이트롤 얘기했죠. 화이트롤과 레드롤의 경계 부위가 있어요. 보통 버밀리언 보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보도가 보통 우리가 립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라인이에요. 빨간색과 하얀색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좀 더 도드라져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안쪽으로 말린 입술들은 이 버밀리언 보더를 더 강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더 돌출이 되는 입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랫입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부위를 생각을 하면서 각각 다른 테크닉을 쓰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모든 분한테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같은 모양을 만들어도 어떤 분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필요하고 어떤 분은 세 가지 다 필요하고 어떤 분은 두 가지만 필요하고 어떤 분은 오른쪽만 필요하고 어떤 분은 왼쪽만 필요하고 이거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실 시술자, 의사의 능력이 되겠죠. 보통 저는 아랫입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만들어요. 그러면 윗입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위가 큐피드 바우라는 부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M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얼마만큼 또 강조시켜 주느냐. 가운데 강조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큐피드 바우는 항상 강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윗입술에서도 버밀리언 바디라고 하는 부위가 어느 정도 들려져야 되는지 아닌지. 보통 얇다고 느끼는 분들은 말려 있는 거거든요. 이걸 또 들어줘야 되는지 이걸 또 살피고요. 그러고 나서 버밀리언 보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립라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부위를 또 얼마나 선명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랫입술보다 사실 윗입술에서는 버밀리안 보더를 선명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화이트 롤과 레드 롤의 중간이겠죠? 이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거는 한동안 유행했었던 입꼬리 필러 있죠? 입꼬리 필러는 사실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 올라가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억지로 꺾어서. 근데 요즘은 그 디자인 하지 않아요. 보통 제가 하는 디자인은 그냥 무표정해서 살짝 길게 만들어가요. 그러고서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그냥 그 정도만 만들어요. 그게 요즘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내려간 느낌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길게만 만들어줘 올라가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이 입꼬리 부위죠? 여기를 길게 만들어주는 거. 윗입술에서는 이 정도로 또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입술 필러 볼 때 입술이랑 연결된 부위예요. 여기 보통 인중이라고 하는 필트룸 부위가 있어요. 이거를 또 같이 강조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좀 선명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사실 요새 인중 축소술 이런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사실 인중 축소하면 흉터 남을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할 텐데 입술 필러만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쵸? 이걸 사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큐피드 바울을 세워주고 필트룸을 살짝 세워주면은 뜨겠죠? 말린 거를 뜨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 필러로는. 원장님, 입술 필러 하면은 미국의 칼리 제너를 네.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입술이 커지는 게 정말 가능한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사실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소세지처럼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일리 제너 입술을 만들면은 환자분한테 싸대기를 맞겠죠. 원장님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입술은 카일리 제너한테는 어울려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눈, 코, 입에서 비율이 이 입술과는 맞지도 않고 사실 미적 포인트가 맞지가 않으니까. 입술이 단순히 그냥 우리 얼굴에서 한 부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 코, 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얼굴에서 되게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내 얼굴에 어울리는 입술이 나와야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에 칼리 제너 입술 한번 이렇게 CG 해주시면은 그게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내 얼굴에 어울리는 입술을 만들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 분들은 저는 장원영이나 제니 같은 입술 이렇게 해주시면은 당연히 한국 분들이니까 다 어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먼저 이런 요청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 된다고 하죠. 단무지로. 일단 장원영님 입술은 굉장히 큐트한 입술이에요. 가운데 쪽이 좀 강조가 되어 있고 얼굴 이목구비에도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 얼굴이 장원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쁘다, 잘생겼다 이거 말고 내 얼굴형이 장원영님이 아니고 내 눈, 코, 입의 사이즈가 장원영님이 아니고요. 내 턱 라인과 내 턱 모양이 장원영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원영님의 입술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내 입술만 보면은 예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보면은 안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티난다 할 수 있어요. 내 얼굴에서 장원영 입술을 갖다 놓으면은 다른 데랑 따로 노니까. 또 하나는 입술 필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항상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 내가 갖고 있는 입술 모양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게 있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입술 필러 예전에 강의하고 이럴 때는 첫 강의 슬라이드가 이런 거였어요. 입술 필러 사진만 한 25개를 따와요. 전후 사진을. 그래서 그걸 쭉 보여줘요. 근데 그 25개가 사실 다 달라요. 그걸 먼저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입술 모양은 이만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위보다 입술은 정말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커스터마이징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던 입술 모양에서 어느 정도까지 변형이 가능한지 그거를 캐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얼굴형과 이목구비와 어울리는 입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볼륨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거를 의사가 캐치해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입술 모양은 정말 다 커스터마이징이에요. 입술을 나눌 때도 여러 부위를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위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필러 할 때. 어떤 분은 이 부위만 하고 어떤 분은 이 부위만 하고 어떤 분은 이걸 섞어서 하고 테크닉도 다르게 가져가고 어쨌든 제품도 바꿔서 하고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입술 필러 했는데 되게 어색해가지고 이거 바로 녹였어요? 그럴 수 있죠. 나랑 안 어울렸던 거죠. 또 다른 디자인을 하는 곳에 가서 다른 테크닉을 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으면 TV에서는 이 과한 입술 필러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원장님도 준비생 이런 분들이 오면 조금 더 과하게 해주시기도 하시나요? 여쭤봐요. 요즘은 사실은 뭐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도 사실 매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위뿐만 아니라 뭐 입술도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이런 화면이나 포토용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용으로 만들어야 되나요를 여쭤봐요.
영상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강조를 해놔야 그나마 좀 들어와요. 훨씬 더 도드라져야 되거든요. 평소보다 더 커 보여야 좀 우리 눈에는 들어오는 정도고. 근데 그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너무 티나는데? 너무 그런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참 얼굴 작은 사람들이 되게 유리해요. 얼굴 작은 분들은 크게 해놔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다 얼굴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얼굴 큰 사람들이 사실 크게 해놓는 순간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거 커버리지가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 오면 여쭤봐요. 이런 영상용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상용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디자인이 달라지죠. 천차만별로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한테 보면 인플루언서든 연예인이든 일반인 분들도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 일반생활 하면서도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신가요? 가이드라인 있죠. 그분 입술을 먼저 잘 살피는 거예요. 부위별로 이제 살펴가지고 어떤 부위는 강조를 해야 되고 어떤 부위는 감소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잘 살피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섹시한 느낌으로 가고 싶은 분과 조금 더 귀염귀염하게 기존의 어떤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목구비 강조를 위해서 좀 키우고 싶은 이런 두 케이스를 비교해서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오케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는 섹시한 입술이 되게 다양한 모양일 거예요. 누구한테 큐트한 입술이 되게 다양한 입술일 거예요. 왜냐? 제가 입술은 정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모양이 정말 달라요. 그거에 맞춰서 섹시한 입술을 만들어줘야 되고 큐트한 입술을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이게 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따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 코, 입이 따로 놀아요. 저는 그게 어색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눈, 코에 어울리는 섹시한 입술을 만들어야 돼요. 눈, 코에 어울리는 귀여운 도드라지는 입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얼굴 면적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에 맞는 입술을 만들어야 어울리는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딱 입술을 규정 짓는다? 저는 보통 그러다 잘못돼서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연예인분들, 배우분들, 인플루언서분들에서 이분만큼은 정말 입술이 정말 베스트다. 일반인 감정에서도 베스트다. 이런 분 있으실까요?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면은 고인정님? 고인정님 입술은 좀 와이드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저는 요즘 느낌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저는 해요. 이건 제 취향인 것 같네요. 생각보다 꽤 큰 볼륨을 갖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커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그냥 다 커버리니까 다 커버가 돼버리셨어요. 입술만 보면 사실 굉장히 크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죠. 어떤 이런 시술이나 어떤 뷰티의 트렌드가 얼굴은 작게 하면서 눈, 코, 입은 다 크게 약간 강조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미적 포인트에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동양미에서 이제 서양미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쪽이 더 강조가 됐는데 사실 요즘은 좀 절충이 된 것 같아요. 한동안 너무 그게 강조돼가지고 강남미인도 이런 거 같은 얼굴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즘은 사실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은 이거예요. 내 얼굴에서 어긋나지 않을 정도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술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고 내 얼굴에서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가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입술은 커스터마이징이 진짜 중요해요.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필러가 밀린다든지 흡수되지 않을지 다시 또 비대칭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원장님만의 가이드가 있으신가요? 밀린다는 게 어떤 건가요? 필러가 이동을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 그거는 제품을 일단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 제품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품을 그렇게 밀리지 않는 부위에 잘 넣어놔야 돼요. 사실 이거 어렵죠. 필러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필러는 수직 방향으로 모양을 잘 유지를 해줘요. 어떤 필러는 수평 방향으로 모양을 잘 유지를 해줘요. 두 가지가 같이 되는 필러도 있고요. 두 가지가 따로 노는 필러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위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좀 퍼지는 게 좋은 필러도 있고요. 어떤 부위는 수직으로만 버텨주는 필러가 유리하기도 해요. 내가 여기에 넣어놨는데 여기에만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필러는 수평으로 잘 퍼지는 필러예요. 그럼 여기에 넣어놨는데 옆으로 퍼지잖아요. 이거는 필러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의도가 된 거예요. 잘못된 의도죠. 그럼 그 부위는 그런 제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필러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든 생각은 이게 생각보다 입술 필러가 제품의 콤비네이션도 중요하고 시술의 어떤 콤비네이션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모든 시술이 그렇죠.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원장님 저 지나가다가 너무 티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저도 그렇게 티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 한두 번은 꼭꼭 받거든요. 오늘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렇게 반문을 드렸어요. 티 안 나고 자연스러운 분들은 오히려 못 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제 병원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티 나는 거는 눈에 많이 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 눈에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들은 그분이 한지 안 한지조차 모르니까 모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술 필러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입술만 보이더라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입술 필러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짧게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입술은 아직까지 저는 필러가 죄송하지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술 필러만큼 이게 가성비 있게 만족도 있는 시술도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입술 고민인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다들 용기를 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얼굴에서 중요한 부위예요. 눈, 코, 입의 세 가지 중에 들어가는 게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입술 필러 다들 한 번씩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공주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